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으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입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된 아파트죠.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단지는 큰데 이런 거는 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아요.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익성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제가 보는 시세는 2억 정도예요. 그러면 해도 되지 않나? 전세가 1억 5천 나온다는데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씨 17년 됐다. 여자와 남자가 한 집에 산다. 한 집에 사는가 볼까요? 소유자 김씨 2005년 9월 8일. 2005년 9월 8일에 들어왔네요. 여기 들어와서 살았네요. 그리고 대출 나갈 때 요거. 대출 나갈 때 여기 살았네요. 2006년에. 2005년에 집을 샀는데 살았네요. 그죠? 16년에도 여기 살고 있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17년 동안 세입자로 있다라는 거는 비정상적이고, 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고, 정상적인 대출이네요. 그죠? 2016년에 이 정도면 정상적인 대출이죠. 가격이 오르기 전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뭐 90% 이상 거의 확실하게 가족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1억 9천이어서 공시가가 1억 넘는다는 게 좀 그러네요. 걸리는데 이 정도 내용이라면 저가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대전은 저는 장래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형이고 이런 거는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는 쪽이라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딴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인데, 2001년도에 A가 소유자였어요.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가 돈이 필요해서 B에게 팔기로 했어요. 1억에 매매하고, 근데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럼 5천 전세로 내가 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2010년 12월 1일. 전세도 같은 날 썼어요. 이 B는 A에게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1억인데 5천은 전세금이니까 그는 나중에 나갈 때 주면 되고 5천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B가 2011년 1월 2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날 대출을 받아서 5천을 줬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B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죠? 말소기준 권리가 요거니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이게 말소 기준인데 왜 대항력이 없나? 요때 요 날짜에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어서 소유자예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걸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B에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1월 20일. 계약서는 12월 달에 써도 임차인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1년 1월 20일. 그러면 임차인은 그 이 길부터 대항력을 가지니까 이 길이면 1월 21일이 되고 여기에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이미 아는 분들도 있고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물건이 경매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낙찰을 받는다면 단순히 요것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있네 이렇게 되지만 등기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전 소유자였다. 그러면 이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날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여도 마찬가지다.
A가 빚이 있어서 경매를 당했는데 B가 낙찰을 받은 거죠. 이게 낙찰을 받은 거죠.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찾아가니까 나 그냥 계속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이 B는 어차피 투자니까 그래요. 임대로 사세요라고 계약서를 먼저 쓴 다음에 법원에 대출을 받고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같은 내용이 돼요. 이 낙찰받은 사람이 요도를 못 갚아서 경매가 또 나왔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나? 없어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여러분 자료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판례는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99-50-5930. 99-5936을 한번 볼게요. 구구다의 59306 안 나오나? 나오네. 좀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주민등록이라는 게 아까 2001년에 원래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의 점유예요. 이 주민등록이 임대차에는 주민등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입이. 근데 그때의 전입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이 아니고 소유자로서의 전입이고 근데 그걸 쭉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이냐가 이제 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임차인이냐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준 그날로부터 임차인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법원의 판례는 이 임대차는 어쨌든 전입은 임대차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 갑이 전소유자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샀는 거를 얘기해요. 와이프하고 소유자로서 살다가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임차인을 갑의 처로 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갑이 주인이었고 이 세입자로 될 때는 그 와이프로 했다는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산 을에게 이전해줬다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제3자, 우리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 원래는 갑의 거였고 갑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결하는 점유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 와이프가 임차인으로 됐다고 계약했지만 집주인은 아직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했다는 우리는 몰라.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건 언제냐?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샀는 사람 앞으로 이전된 다음에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효한 공시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남편 이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갖춘 다음 날부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간 그날부터 임차인인데 이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길부터. 근데 이 소유자가 이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넘겨받을 때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출보다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하루 늦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판결이라는 게 좀 어려운 그 내용은 있지만 결론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판례는 제법 많습니다.